금리 인하 속도 감소, 그리고 국채금리의 상승, 단기 급락,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999년 닷컴 버블 직전 상황과 놀랍게 유사한 지금,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영상을 안 찍을까 하다가 많은 분들이 패닉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니까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강세장 3년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3년차 징크스가 있는데요. 잦은 급락 조정이 발생하는 것, 그 트리거는 항상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52주 신고가 경신이었어요. 이에 더한 연준의 긴축 신호, 보통 금리 인하를 하면 6개월 동안 주가가 오버슈팅을 합니다. 게다가 경제 상황이 좋으면 금리를 계속 내리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과한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상승 추세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먼저 금리는 지난 3번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1%가 인하가 됐고요. 연준의 매파 발언으로 인해서 3월달 0.25 내리겠지만 그 다음부터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채권금리는 52주 신고가 경신을 0.2% 정도 앞두고 있다. 이것은 급락 조정의 트리거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죠. 지금 먼저 우리가 1999년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가 멀티플 오버슈팅과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던 바로 그 시점이었죠. 지금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가 오버슈팅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그 상승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와 현재는 실적이 좋다, 금리 인하기이다, 고용이 좋다, 추세적인 긴축 지속 구간이 아니었다,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때와 현재 모두 실적과 유동성이 모두 갖춰진 환경이었다. 이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죠. 아직까지는 오버슈팅이 아닙니다. 버블이 아니에요. 왜냐? 실적 랠리였기 때문에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멀티플이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성장주, 중소형주들이 날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이 상황이 오면 저실적 종목들도 랠리가 온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증시 우호 환경에도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트럼프 집권 기대감으로 인한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닷컴 버블 직전과 유사한 점은 현재가 금리 인하 구간이라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 지금도 내려가는 구간. 그리고 이때는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음에도 나스닥의 PR이 횡보했다. 즉 주가가 올라갔지만 실적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PER, 멀티플이 올라가지 않고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실적 랠리 구간이었다. 이때 모두. 경기도 좋았다. 실업률 당시 현재와 유사한 수준.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실업률이 치솟은 때와는 달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적 기반 랠리와 경기 침체 우려가 없는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닷컴 버블 당시에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금리가 이렇게 98년도 초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그리고 11월까지 금리 인하가 나타났고 이때부터 주가는 1년 반 동안 4배가 올라갑니다. 지금 2024년은 9월달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죠. 벌써 3번째 인하, 실적이 받쳐준 실적 장세에서의 금리 인하, 그리고 이때부터 오버슈팅의 시작. 이거는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우파 상승 랠리의 우파 오버슈팅 장세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당시 이 랠리는, 버블은 99년 중반부터 나타난 금리 인상,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6개월 정도 선반영하여 미리 빠진다. 버블 붕괴는 금리 인상으로 폭발이 되었고, 멀티플 오버슈팅에 의한 주가 랠리는 금리 인하로 촉발이 되었다. 지금이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즉 멀티플 상향에 의한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은 구간. 다만 이런 구간에서 트리거가 될 만한 부분은 추세적인 금리의 인상입니다. 근데 지금이 추세적 금리 인상기인가? 오타예요? 라고 본다면 아니죠.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4회에서 2회로 점도표상 금리 인하 횟수는 감소했지만 추세 자체는 금리 인하다. 긴축으로 본격 전환되는 추세 변곡 기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구간에서도 짧지만 급락, 폭락들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단기 긴축 신호에 의한 것이고 추세 긴축 전환, 이런 구간 때문에 나타나는 버블 종료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자, 1998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때 금리 인하가 나타난 다음에 99년에는 본격 랠리가 나왔다.
그게 25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때 금리는 5.5에서 4.75까지 인하, 지금은 5.5에서 4.5까지 인하했죠. 그리고 실적 랠리라는 점이 동일하다. 그리고 인터넷과 PC 기술의 폭발, AI 기술의 폭발, 무언가 닮은 점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또한 상승 랠리 중에 빈번하게 약 10%대의 급락,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이런 급락들이 떨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2016년 트럼프 1기 때 16년 11월달 당선 이후부터 이런 조정을 반복하면서 나타났던 상승 랠리, 이 상황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상황 역시 국채금리 상승으로 만들어진 조정들이었습니다. 실제 이때 12월 15일이 당시 국채금리 고점이었어요. 하지만 국채금리가 올랐음에도 주가는 출렁였지만 계속 올랐다는 겁니다. 다만 변동성이 심하게 나왔다.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국채금리 상승이 촉발했던 99년도에 닷컴 버블 상승 랠리 때도 그랬고, 이런 빈번한 5%에서 10%대 급락 조정들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장이 되는 것이다. 그럼 국채금리는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급등합니다. 국채금리. 정책 기대감으로 오른 거예요. 지금과 똑같죠. 지금도 급등. 지금과 1기 때 유사하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 급등했지만 12월 15일부터 급락, 그리고 2월달에 급등했지만 또다시 이때부터는 추세 급락. 지금 또한 이런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등락을 반복하지만 결국 이런 형태로 추세 하락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것은 곧 증시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 다만 이런 형태의 국채금리 변동성은 증시의 급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의 변곡점들과도 일치할 수 있다. 즉 국채금리는 시간의 문제일 뿐 증시 우호 환경을 만들러 가는 추세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이번에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 상승은 끝났다. ABC 조정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즉 증시에는 국채금리가 추세 하락으로 연결되면서 증시는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2025년은 매우 좋은 기회의 기간이자 동시에 위기의 구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승을 보고 있지만 조심해야 할 리스크 무엇일까요? 바로 잦은 조정과 높은 변동성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단기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다.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계속 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야 금리를 내리는 것이지, 경기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3회 연속 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다다랐다. 이번 조정은 나스닥 약 5%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요. 10% 미치지 못하죠. 그렇게 큰 조정도 사실 아니었다. 사실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상승장이 있어도 이런 개미털기 5%에서 10% 내외 이런 조정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2025년 매우 어려운 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 2025년은 멀티플 폭발에 의한 상승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변동성과 상승, 까다로운 시장이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런 우파 장세에서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공포에 계속 휩싸여 있는 분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급락이 떨어지면 손절하는, 그리고 올라가면 다시 잡고, 이게 반복되면 시드가 다 녹는다. 반드시 전략과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먼저 나스닥의 현재 상황입니다. 스터디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어쨌든 지금은 바로 상승 전환이 가능한 그런 상태이다. 어쨌든 여기는 개미털기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가지 휩소 무빙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이 상승 패턴, 상승 형태를 이어가는 그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2022년 10월달 최저점부터 이런 형태의 프랙탈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현재는 A, B, C, D, E 하락쇠기형 패턴의 종결 부근이다. 확산형 수렴의 하단 지지 구간이기도 하고요. PBR 0.84배, 사면 돈 버는 구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최저가 매수 구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손절하고 국장을 떠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국장만 놓고 본다면 사는 구간이다. 하지만 그 최저가 매수 구간은 끝나가고 있다. 코스피 또한 연초까지 반등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은 짧은 조정이에요. 이런 조정이 큰 조정이죠. 이런 조정도 25년 초에 한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구간은 제가 계속 트래킹해 나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스터디 멤버십 할인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일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다 전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2025년 기회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산을 크게 증식시킬 수 있는 몇 번 오지 않는 기회가 될 것이다. 꼭 신청하셔서 제 스터디와 함께 내년 기회를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미국 증시, 국내 증시, 암호화폐 시장, 모든 시장에서 기회는 열려있다. 비용이 아니라 가치, 얻을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하셔서 이 스터디가 25년 여러분들의 자산을 크게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